성스러운 당 깃발에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고 준엄한 혁명의 연대와 연대들을 인민만세의 포성으로 진감시켜온 조선노동당의 80성상. 위대한 진리로 인민의 믿음을 얻고 견결한 개척정신과 멸사복무로 인민의 사랑을 얻어 이중류의 사변들을 역사의 지평 위에 찬란히 떠올린 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 참으로 영광의 세월을 길이 펼쳐주는 10월의 하늘은 인민이 대대손손 이고 살 운명의 하늘이고, 당이 가리키는 길은 인민이 이 세상 끝까지 가야 할 승리의 길입니다. 흘러온 5년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출발의 2026년의 언덕에서 사람들 누구나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5년, 잊을 수 없는 5년이었습니다. 과연 그 한 해 한 해의 날과 달들은 어떻게 흘러왔던가? 우리 국가에서는 누가 제일 높이 떠받들리우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부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는가? (2021년 1월) 바로 이곳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오직 인민을 위함에, 인민의 행복을 위함에 결사분투하리라는 우리 당의 엄숙한 의지가 첫걸음에 찍혀졌습니다. 그 첫걸음에 개척의 진로가 확정되었고 이룩할 꿈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인민의 서원을 수건으로 간직하고 우리 당은 5년 여정에 올랐습니다. 지방혁명의 대경류가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100년 대계이자 우리 국가의 100년 미래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라는 당 중앙의 숭고한 의지가 역력히 빗발치는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의 드팀없는 실행으로 이 땅 위에는 세인이 경탄하고 우리 자신들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지방 변혁의 새 역사가 장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변하는 새 세상, 국가의 전면적 발전과 새 문명의 탄생.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202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하는 데서 농촌문제 해결을 중차대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우리나라 농촌문제 해결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진로를 명시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의 탄생과 그 완벽한 실행으로 북변의 두메산골 농장으로부터 동해 기슭의 농장마을 옥야철이 펼쳐진 서해 곡창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농촌이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 흥하는 농촌, 행복한 인민을 담은 웅장한 화폭이 사회주의 전야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리입니다. 이곳 농장 부경리 리인순 동지는 예로부터 바닷가에 염전 소금밭이 펼쳐져 있는 고장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영촌읍과 염주읍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내중리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장에서 태를 묻고 조상대대로 살았고 또 이 고장의 역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다는 백인남 로인을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예, 여기 자료들 보니까 이 내중리의 오전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아버님 어떻게 오랫동안 이런 내중리의 역사를 기록할 그런 생각을 다 하시게 됐습니까? 예, 우지를 알아야 오늘이 얼마나 좋은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나 어디도 이 지나간 오지 생각 못하고 자그저 보고서 보고만 알았디 우리 세대만 해도 5형제가 이렇게 살림집 받았습니다. 그 5세대가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다 1차, 2차. 근데 우리뿐이 아니라 그저 이거 내중에서 놓고 볼 때에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저 한 집에서 5집, 3집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하나라서 진짜 무상으로. 그저 열쇠만인 게 받았단 네, 열쇠인 말입니다. 거 받고. 기나기 개도 고쳐 볼 때에 야 내가 이 집을 짓는데 후간 삽을 떴나 말탄 삽을 떴나 야 이거 큰 집을 내가 이렇게 진짜 거저 받아 앉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랑이 이만큼 크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 이 변하는 시대를 후대들한테 뭘로 넘겨줘야 되겠나 생각하다가 이제 이거 사진, 그냥 이거 신문해서 이걸로 후대들한테 우리 내준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늘 현재까지 이뤘나 이 자료적이 낚았다 해서 이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좀 능력이 부족합니다. 오지 이거장 뿐이 갔습니까? 옛날 텔레비를 보니 우리 원수님께서 강동 군병원을 훌륭히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청비동지 모시고 강동 군병원 준공식 송기하게 진행된 소식 봤습니다. 예. 그 강동이 내 고향입니다. 예, 강동이 고향입니까? 예. 야, 얼마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사는 고장이나 내 고향 강동이나 지금 온 나라가 얼마나 변모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좀 젊어지고 싶습니다. 젊어지고 싶다.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게 상당히 아쉽다. 예, 아쉽습니다. 좀 젊어돼서 일을 많이 하고픈 심정입니다. 내중리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백인남 노인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노인이 말하는 내중리의 어제는 해방 후부터 걸어온 70여 년이었고 내중리의 오늘은 우리 당의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이 제시된 때로부터 불과 몇 년간이었습니다. 그 길지 않은 나날에 태어난 고향도 보금자리 편 이 고장도 온 나라 농촌이 노동당의 은덕으로 다 같이 몰라보게 변한다는 이야기. 그것은 백인남 로인 내외의 목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거기에 이렇게 자식까지 태어나고 보니 좀 집이 좀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한 3년 전부터 우리 내중에 이거 새마을이 일떴었는데 예. 남편 보고 그저 우린 거기 새집 못 봤나요 하면 투정도만 했습니다. 나도 원래 뚝한 놈이지만 이거 추가 이거 새 집을 지금 받아갖고 인상이 밝게 키니까 나도 막 기쁩니다. 좀 쑥스러운 일이지만 좀 밤에도 이렇게 새 집에 와보곤 했습니다. 계속 와봅니까? 예, 계속 매일 와보고 그것도 일 나갈 때도 이렇게 그것도 좀 작업장이 모른데도 그것도 여기 새집 말로 돌아서 가고 네. 또 들어올 때도 우정 돌아서 이렇게 우리 아이도 학교 갔다 오죠 새마을에 가서 놀다가 저녁 늦게 집에 오곤 쳐와서 엄마 우리 좀 출모 있어요 하면 여기 내중농장에서는 3년 동안에 근 400세에 달하는 새집들이 일떠섰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또 새집들이가 있게 되는데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 일떠선 그 새마을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하는 그들의 심정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엔 우리 둘째 아들이 집 받고 새집이 이번에 또 맏아들이 또 집 받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건 말다 못해왔습니다. 그저 이자마다나 내래 난 재산을 마서도 그렇게 아들 집을 사주갔습니까? 응? 진짜 우리 스님이 덕분에 아들들이라 새 집 얼마나 멋있고 진짜 매일 또 한 번 보고 부모가 할 일을 그저 나라에서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해마다 나라에서 많은 품을 들여 지은 현대적인 살림집을 농업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격정 속에 토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온 나라 농촌의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안아보았습니다. 내중농장에 와보니까 또 지난 시기하고 마을이 또 농장이 많이 달라지는 게 알렸는데 예, 뭐 마을뿐이겠습니까? 뭐 우리 농장원들이 아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전국 지난시기 이곳 농장의 격리동지는 선진 용농 방법과 기술 도입, 농업정보화 실현과 관계 건설, 그리고 기계화 비중을 높임으로써 알곡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려 2025년 30대 최우수 농장의 영예를 지닌 데 대해서 긍지 높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니 해도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당 정책이 농장원들의 생활에서 변혁을 안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보디 밀 면적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밀은 지금 종당이 8톤까지 납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저 밀 그저 2톤 하는 3톤 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톤까지 준수했으니까니 우리 농장에 또 밀 가공 설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그저 다른 군에서까지 밀 가공을 해옵니다. 우리인데 정말 농업 구조 바꾸려는 당 정책이 정말 우리한테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다 도구이 우리한테 차려진 격입니다. 농장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젖제품을 온 한 해 농장 유치원 다가서의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군의 일꾼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의 방조 속에 자체의 힘으로 조직 배양실을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해서 군의 일도선 지방공업 공장들의 원료 문제 해결에서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단고구마에서 지금 싹이 기껏해서 20개 정도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나에서요? 예. 그러나 요초집병 방법을 받아들이면 한 개의 싹에서 수만 개의 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조직병을 시작할 때는 농장원이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울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손으로 배지와 접종, 순화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부유해지고 문명해지는 내중리였습니다. 달라지는 농촌, 달라지는 땅의 주인들의 모습이 드넓은 용천볼 그 어디서나 보이는 사회주의 농촌의 축도였습니다. 여기는 염주군 내중농장 1작업반과 5작업반 마을입니다. 지금 이렇게 새집들이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집들이 경사 속에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소학교에 입학하던 해 농촌진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다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불과 3년 남짓한 사이에 근 400세대의 새 살림집이 일떠서 농장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지고 해마다 분배 몫이 늘어나며 또 농촌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입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게 되니 바로 이것이 농촌진흥이구나 하는 것이 확연히 알린다고 저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내중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촌이 통째로 달라지는 경이적인 변혁의 세월이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1년 4계절 매일과 같이 사회주의 농촌의 전변의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 해결을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차대한 혁명과부로 내세우고 농촌이 부흥하는 변혁의 새 페이지를 펼쳐가는 우리 당.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변천하는 사회주의 농촌의 새 모습. 이는 그대로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의 거창함과 진감력, 미래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직관도인 것입니다. 마을의 풍경입니다. 밤은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의 농촌의 내일을 마중해 가는 한이의 밤입니다.
위대한 당의 웅대한 구상과 결심이 또다시 인민을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끓게 했습니다. 2024년 1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는 농촌 진흥을 위한 노선과 별도로 지방공업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전국적 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새로운 정책이 지방발전 20승 10정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지방공업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데 대한 결정서가 엄숙히 채택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역사적인 지방공업 혁명의 개시를 알리는 장쾌한 복음이 성천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평양으로부터 200여리 떨어진 우리나라 중산간지대 평안남도 성촌군입니다. 2024년 12월 륙사의 이 고장에 지방공업 공장들이 희한하게 일도선 때로부터 어느덧 한 해가 흘렀습니다. 그 한 해의 날과 달들에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첫 산하로 태어난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기세차게 울려온 생산 정상화의 경험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천군 식료공장에서는 자기 고장의 특산인 밤을 원료로 해서 여러 가지 식료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적 수준을 부단히 높여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되게 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천 과정에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성촌에는 3대 특산물이 있습니다. 우선 성촌 명주가 있는데 이거는 마시는 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이거 비단을 짜는 씨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촌 담배, 성촌 약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밤종가입니다. 예. 이전에는 밤을 가지고 밤종가, 밤단무, 밤단조림 이렇게 세 가지밖에 생산하지 못하겠습니다. 경야는 청비소동께서는 밤단조림을 굳혀서 밤단조림 교과자를 만들면 맛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산 식료품들을 개발 생산하는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공장이 준공할 때에는 10여 가지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14종의 100여 가지의 식료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이 제품의 가지수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질적 수준도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새 공장이 일떠서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서 이룩된 성과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 제품 개발과 제품의 질은 결코 연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과 진취적인 일본세, 부단한 기능 제고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김책공업정업대학 나라의 맏아들 대학 졸업했으니까 원시님께서 다녀가신 공장 또 이렇게 현대적인 공장에서 일하고 신종했습니다. 맞죠, 신종. 근데 우리 원시님께서 여기 식료공장에 첫 지방공업 공장에 첫 포상을 올려주셨으니까 그건 나의 꿈이 실현된 것 같단 말이에요. 계세요? 우리가 결코 대상하는 경쟁자들이 20개씩은 이제 한 해 한 해 따르는 지방공장들 20개씩 매해 20개씩 줄어나는 지방공장들하고 우리는 어깨 교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더 발전되게 종합식료공장들과 어깨를 교류해야 되고. 성천군 식료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용품 공장과 옷 공장에서도 다른 지역, 다른 공장보다 더 특색 있고 더 질이 높은 제품을 더 많이 내놓겠다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기술자 기능공대를 누리기 위한 사업을 기술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주고 나감으로써 기술적 진보, 기술력 발전을 이룩해 나가려는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지방발전 정책 내놓으시고 성천군 지방공장 착공식 이후에 이 지방공장 건설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공장이 준공되면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준비를 갖추기 위한 이런 조직들을 100% 취해 주셨습니다. 또 새 문명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특히는 평양의 문화를 이제 지방으로, 송촌으로 이렇게 주제를 달고 2025년 새로 선 지방공업 공장들이 제품 품평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1등을 했고 2025년 피복 전시에서도 우리 공장이 기술 상장을 받았고 경공업 발전 2025 전시에서도 우리 공장 제품이 평양 시민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하고 그 수요가 대단해서 끝나고 내려와서까지도 주문된 옷들을 가공해서 보장했습니다. 성천군에서는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 보장 문제 해결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천군 읍에서 20리 떨어진 상아리에 자리 잡고 있는 군 원료기지 사업소 밤작업반입니다. 이곳에는 조장 능력이 수백 톤에 달하는 밤 조장 창고가 있습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9월 25일경부터 10월 초순까지가 밤 수확철인데 이곳 작업반만이 아니라 군안의 수백 정보에 달하는 밤나무림들에서 수확한 모든 밤들이 여기에 조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장된 밤들이 성촌의 특산으로서 군안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원료로 되고 있습니다. 밤은 제철에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관 대책을 잘 세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밤은 당분과 농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수분과 온도 보장 대책을 잘 세우지 못하면 쉽게 변질된다고 합니다. 특히 성촌약밤은 이렇게 모래 속에 조장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밤의 고유한 맛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군원료기지 사업소가 존재했을 때는 땅이 척박해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마 되고 또 이제같이 묵종밭들이 많았댔습니다. 이런 땅들이 몽땅 옥토로 전환됐습니다. 군의 차격 일꾼들이 달라붙어서 집행위원들이 다 매 작업반마다 담당해가지고서는 땅을 이거 옥토로 만들게 한.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게 원료기지 사업소라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군 원료기지 사업소가 군에서 제일 주력이고 우리 당이 지방발전 20대 정책에서 제일 전선입니다. 그것은 우선 아무리 훌륭한 공장이 일떠세워도 지방 원료를 보장 못하면 그건 순수군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거나 산업 원료를 보장해야 되는 원료기지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줍니다. 군에서 지방 원료 창고마다 이제 원료들을 껐끄덕 다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존경하는 총수원님께서 우리 군 지방공업 공장을 현지도 하시면서 이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에서 기본은 원료 문제라고 하신 이 강력적 가학 관철을 위해서 이 군당위원회 지도 밑에 이게 추진나무를 비롯한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기름나물 500정보를 새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우량적 수유나무로 개조하게 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이 기름나물이 열매들을 우리 지방공업공장, 일용품 공장, 비누 생산을 위한 기름으로도 쓸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조성한 근거를 지역 발전을 떠밀고 나가는 주인들. 어찌 새 공장과 원료기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뿐이겠습니까? 성천군 원료기지 사업소 지배인동지의 말에 의하면 군당위원회 가족들을 비롯한 군급 기관 일꾼들의 아내들이 가족 소대를 묻고 원료기지에 단원해서 사업소에서 제일 촉박한 땅을 맡아 온 한 해 이악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농사법을 모르다 나니까 우리 지방공장 원료에 들어가는 걱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강냉이, 콩, 깨, 유채 이렇게 많은 품종들을 심어 가꾸려니 비배관리법도 몰라고 육농법도 몰랐습니다. 해서 나이 있는 분들이 경험담도 듣고 TV나 편집 이 과학기술 자료들도 보면서 농사법을 하나하나 익혀서 일해왔습니다. 낙하송이 꽃이 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땅속에서 낙하생을 수확할 때 그 기쁨이라 할까 그건 땅속에서 보물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 우리가 심고 가꾸는 그 걱정 하나하나가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훌륭한 지방공장이 원료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잘못 궁지도 컸고 기쁨도 컸습니다. 성천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인민들의 세계적 속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위협의 개시와 함께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문명
가장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절세 위인의 숭고한 리민 헌신의 웅지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연이은 착공과 준공의 환희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 환경에서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공화국 영역에는 인민 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제일 멀고 외지며 제일 어려운 곳에서부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자유로운 어버이의 진정이 인민들의 집집마다 고장마다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락원포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동해기슭의 또 하나의 명당 자리에 서산한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사업소와 어촌마을에 보람찬 삶의 약동이 넘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준공을 진행한 이래 이곳에서는 그해 12월에 벌써 밥조개 양식의 첫 수확철을 맞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만난 락원군 바닷가 양식 사업소 지배인 동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착공에서 준공까지 무려 4차례나 락원포를 찾아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락원은 예로부터 땅이 척박하고 경지면적이 적고 교통상 불리하고 이런 것을 해서 못 사는 고상으로 누구나 자식들은 다 이거 오지 말라고 당부하는 게 예로부터 유래가 된 이런 고장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2025년 6월 14일 착공식을 하시고 8월 30일 준공식 할 때까지 4차에 걸쳐서 여기 락원포를 현지도 하셨습니다. 현지도 하시면서 그 어느 나라 찾아볼 수 없는 어촌마을과 이런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건설해 주셨습니다. 원수님께서 락원인민들이 그 자기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주인으로서 그런 것 같은데 원수님께서 주인 역할을 못하던 건 주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안쪽 수역에 밥조개 양식장이 50정도 규모되어 있습니다. 50정도에 만 밥조개를 걸어서 50정도를 수확하고 지금 현재는 다시마를 겁니다. 이모작을 합니다. 혼합 양식입니다. 혼합 양식. 예. 근데 이거 밥조개 양식하는 거 다른 조개 양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 첫째 과학기술 동반돼야 됩니다. 물온도 조절, 영양염류 조절, 수심 깊이도 여름을 내오자면 수심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m 이하로 침하시켜야 여름을 내옵니다. 밥조개는 1년에 한 정부에서 100톤이라는 배선물을 내보냅니다. 예. 썩어서 올라오는 가스를 다시마가 다 흡수합니다. 다시마는 산소를 내보냅니다. 밥조개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밥조개장 설치도 혼합 양식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신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 여기 자원 중식에서 해삼, 성게, 문어 이게 잘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자원 중식의 구간에 성게가 밑바닥이 빡 깔렸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민들이 잘 살라고 우리 지금 락원포를 선물해 주시는데 락원포의 가을입니다. 산과들은 저렇게 눈 내리는 겨울이지만 동해의 물결로엔 바다 농사가 풍년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땅 위에는 단풍 계절 한 해 한 번 있다지만 우리네 바다는 사시장철 풍성한 가을일세 이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동해에 출렁이는 푸른 물결 위에 눈불이 아득히 펼쳐진 양식장에만 풍요한 가을이 깃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중턱과 바다기슭을 따라 선경같이 서산한 오촌마을에도 사계절 가지 않는 행복의 가을이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한 줄기 냇물이 흘러든다고 해서 세포리라 불렀다는 이 고장. 물도 바르고 또 땅도 촉박한 여기가 오늘은 인민의 리상향이 솟아난 말 그대로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되었습니다. 그림같이 펼쳐진 여기 오촌마을도 낙원이고 또 사람들의 얼굴마다 기쁨이 물결치는 이 아름다운 생활도 그대로 우리 노동당 세월이 가꾸어준 인민의 낙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집이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거 명당 자리에 다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낙원포도 한눈에 바라 보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정말 좋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우리 네. 청비동지 모습 사진, 기념 사진입니까? 이 기름 사진을 보면서 모두들 다 부러워합니다. 예. 그날 원수님께서는 이 로드에 서시어 우리 부부와 정명이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정말 사랑 어린 기념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럼 원수님께서 기념 사진을 찍으시고 집 안에 들어서서 집 둘러보시면서 이런 훌륭한 집에서 잘 살아야 돼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수님께 더 많은 양식물 생산해서 꼭 원수님을 받들겠다는 이런 기회를 다졌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저의 잔동을 두드려 주시면서 꼭 양식물을 많이 생산해서 이 라운드 인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엌과 세면장 이렇게 문을 여시고 다 돌아보신 다음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당장에는 일꾼 동지가 원수님 이 집에 대추나무에 대추가 유별나게 많이 달린 걸 보니 이 집이 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님께서 아니 행복의 열매가 주렁졌다고 말해야 그 표현이 더 올린다고 이런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나 정말 일하고 또 이래서 양식물을 정말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낙원포에서 원심을 모신 부부답게 정말 일해서 꼭 우리 기쁨을 드자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진복식장에서 껐다발을 들이며 우리 성희가 경리하는 아버지 원순이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올리자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저 한 품에 높이 안아주셨습니다. 기숙사를 돌아보신 아버지 원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집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실에 들어서셨는데 원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다시 뒤돌아서면서 성희한테 따려하시는 내 방이 어딘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성희는 아무 말씀도 못 올리고 덜렁덜렁 굴어서 이거 층층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게 말했습니다. 원수님 앞에서는 안 돼. 말했는데 원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인이 앞서야지 하시며 성희를 조금 안아서 이거 계단 앞에 세워주셔서 성희가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 몇 계단 올라가고 뒤돌아보고 또 2계단 올라가고 돌아보고 하시는 원수님 앞에 서서 올라갔습니다. 9살짜리 초롱문 아이 집의 주인이라고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원수님이야말로 온 나라 인민의 자유로움 오고 있습니다. 땅 위에 펼쳐진 별바다인 듯 아름다운 낙원포의 밤입니다. 복받은 낙원포의 주인들도 자기들의 고장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건설이 한창이던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오촌문화주택지구를 찾으시었을 때 일꾼들은 산림구역에 조선노동당 만세라는 구호를 새기려 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때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자신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노동당 만세 소리는 철저히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울려나와야 한다고, 앞으로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훌륭히 일떠서
락원군이 자체의 경제적 자원으로 부흥하고 군 내 인민들의 경제문화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인민들 스스로가 노동당 만세라는 구호를 써붙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심과 활기에 넘친 락원포 인민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노동당 만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일에는 락원군 인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혜택으로 부자시 부자군으로 전변될 전국의 모든 고장들에서 인민들이 부르는 노동당 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임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지나온 5년의 료정에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못 잊을 고장들은 정녕 그 얼마인 것입니까? 안변군 오계리와 검덕지구, 김하군과 평안북도 의주군 큰 물피해 복구 현장. 비록 멀리에 있어도 불행을 당한 인민의 아픔을 제일 먼저 헤아리고 한달음에 찾아가 품어왔는 어머니 우리 당.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는 친근한 어버이. 인민들이 힘들어할수록 더 가까이 인민 곁에 다가서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뜨겁게 인민을 품어 안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2024년 8월)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 진출식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여기 사이어문화회관 광장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사수의 최전구회로에 출전을 앞둔 열혈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며 뜨겁게 선조 발해 주시었습니다. 역사의 그날로부터 자연의 대재앙이 휩쓴 험지에 솟아오른 것은 인민의 보금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신의주시 하단동과 서호동 지구. 엄혹한 재난이 들이닥쳤던 2024년 7월의 그날로부터 이 땅에서는 무엇이 영영 사라지고 무엇이 새롭게 태어난 것인지. 저는 2024년 우주군의 크물이 났을 때 피해 상황과 인민들이 구출되는 모습 좋은 과정을 수록하는 데 참가한 역사의 중견자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직선기를 타고 그리고 피해 지역의 여러 곳을 촬영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콧물 피해가 난 때로부터 얼마 후 일꾼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콧물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이제는 수해 지역 인민들을 구출하기가 늦었다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아니라고 수해 지역 인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모두 구출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공군의 직송기들을 동원시킬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몸소 찬비 내리는 비행장에서 구조 전투도 지휘해 주시었습니다. 정말이지 수해 지역 주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무사히 떠나보내고 호리치는 콧물속을 헤치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타신 승용차가 떠나던 모습을 저는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7월 범람하는 큰 물의 바다로 변하였던 여기 수재민들이 림시 거처한 무덥고 습한 가설 천막에까지 몸소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르며 눈물의 바다가 되었던 고장. 오늘은 어젯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새 살림집들이 장관을 이루고 온실바다가 무연하게 펼쳐진 서호동 지구입니다. 이곳에서 2024년 8월 온 나라 인민을 울렸던 천막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습니다. 8월 8일 차마 원수님께서 찾아오시리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8월 달을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무더운 날이고 또 우리 천막 생활했는데 근데 선풍기 안만 틀어놨다 해도 그 습기 있으니까 율 바람이 아니라 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우리 천막에 이거
수수한 깔판 깔아놓으신데 뭐 이렇게 들어 앉으셔서 우리들 가고서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온스님께서는 객지 생활이 힘들지 않는가. 근데 우리 고저 다 같이 힘들지 않습니다. 온스님 사랑으로 이렇게 다 뭐 보살펴주셔서 우리 진짜 힘든 거 없습니다. 온스님께서는 또 아이들당 앓지 않는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당 있었는데 앓지 않는가 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 아이들 옷이 안 네. 입혀주시고 그때 우리 딸이 있었는데 온스님께서 가지고 오신 달린 옷을 우리 딸애한테 이렇게 대보시고 좀 작다고 하시면서 꼭 맞는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종이가 아버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죠. 교수님께서는 와서 뽀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검은 달린 옷까지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서다 진짜 우리 원수님은 친아버지십니다. 우리 언나라 어린이들, 우리 언나라 사람들이 친아버지십니다.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혁신자를 일을 잘했습니까? 무슨 공로자입니까? 그저 우리 같은 걸 다 원수님께서 만나보시러 오셨구나 하는 그 감정에 먹이 깡면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원수님께서 이 양이 이렇게 물나서 집 다 잠긴 거 이제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멋있게 집 짓고 세상에 부럼 없이 들어가서 지금 뭐 잘 살아봅시다 우리. 이게 뭐 우리가 뭐길래 우리와 만난 이고장 사람들은 원수님 은덕으로 이제는 물난리가 영원히 옛말로 되었다고, 대대로 물려온 재난의 섬이 락원의 섬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방자리는 원래 강기술보다도 별로 차이가 없는 나지막한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 재난을 당해서 인민들이 모두 다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리하는 총수서동식께서 재난을 당한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고 그 보금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이 윤과 지방을 탄 군건술자 동지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청주동씨께서 그때 지난번 8월 1일에 여기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네. 윤거지방사장 돌아보시면서 만족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경리하는 총수서동지께서는 2025년 8월 1일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저 마을들을 보시면서 이 윤과 지방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물난리라는 소리는 입말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대만족을 펼쳐주셨습니다. 지방 후에 이제 대동강만 못지않게 낚시터, 공원, 유원지 다 건설해 주시겠다고 사랑의 약속도 남기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만도 이곳을 거듭 찾으시었고, 2026년 새해 벽두에도 제일 먼저 오시어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에 동원된 청년 전이 군인 건설자들에게 축복의 인사도 보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조국의 서북변에 솟아오른 것은 결코 인민의 보금자리 사회주의 리상촌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가슴 속에 당에 대한 믿음이 억척의 성세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서동지구의 소박한 인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어 희생적인 헌신의 길을 이어오신 우리 어부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서 헤쳐가신 위험천만한 침수구역과 그리고 몸소 찾으셨던 천막자리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인민의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더 뜨겁게 간직될 것입니다. 흘러온 5년의 룡마루에서 인민은 다시금 생각합니다.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그들의 마음에 맺혀있고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 만짐을 주저없이 떠미는 조선노동당의 정책. 그것은 하나하나가 다 인민의 수건을 꼽혀주는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이었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더 크게, 더 눈물겹게 와닿는 고마운 혜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웃음이 끝없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아름다운 새거리. 바로 이 자리가 당제 8차 대회가 진행된 후 우리 당이 인민과 첫 쌍봉을 한 뜻깊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착공의 첫 발파소리. 그것은 우리 당이 인민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인민의 서원은 우리 당의 수건이며 그 실현이 곧 우리 당의 투쟁 목표라는 장엄한 약속을 입증해주는 레송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년 세후 해마다 여기 수도에는 인민의 리상고리들이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며 연이어 솟구쳐 올랐습니다. 송신 1동 25인민반 80층 5호에 사는 이들 부부는 2022년 4월 새집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청시도 공식에서 화학공업부문이나 군속부문이나 다 이룩한 성과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민들이 제일 살림집 문제가 안타깝게 기다려 왔으면서 이 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 해마다 1만 세대 그것은 무조건 해요. 인민들과 한 약속은 지키겠다가 말씀하실 때 저도 이 자신은 딱 몰랐댔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진짜 감격에 목이 맸습니다. 우리 집배정 가지고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가, 또 솔직히 우리가 나라가 잘 어려움을 겪을 때 건설 초기에 허리띠를 잘라매고 품들여 건설한 이 살림집을 먼저 간부들이 먼저 입사시키면 우리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이 성신성화지고 1만 세대 살림집의 건설은 철저히 인민적 견제에서 하여야 한다고 원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완공을 앞둔 그날에도 일부 소중앙기관 일꾼들 속에서도 살림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데, 철저히 성신성화직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은 집고생을 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지난 시기 집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집을 받아 안고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시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집고생을 겪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정말 울었습니다. 2022년 4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연도 깊고 정말 수도의 중심부로서 제일 아름답고 명당 자리에 경루동을 세워주시고 이 훌륭한 화주택을 평범한 인민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만도 세 집이나 경루동을 받게 되었는데 온니네, 오빠네,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집이 받게 되었습니다. 온니네는 공원 설계가인 아저씨가 받았고, 또 오빠네는 공원과학자 박사인 조카가 받았고, 또 평범한 시인인 제가 이렇게 세 집이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희한한 화주택인 경루동에 세 집이나 모여서 살게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고, 또 듣는 사람들마다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지식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무상으로 차려질 줄은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우리 세상은 정말 그야말로 인민들이 만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세상이구나 하는 데 대해서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느끼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누가 가슴속 생각을
소중히 헤아려 주었나 그 누가 내 인생 그토록 정이 품하나 보살피나 모진 풍파를 한 몸에 막아 나의 소망과 앞날을 지켜준 후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어머니가 제 옆에 있었으니까 어머니께로 우리 원수님께서 향하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저에게 집에 없었습니까 할머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못 갈까 아주 좀 긴장이 됐습니다. 근데 원수님께서는 인들군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허리를 굽히시면서 어머니 집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원수님 지분 졌진 않았어도 지분이 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 원수님께서는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분을 일찌감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디 우리가 들어간다 가정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의 눈길 다 가려주며 나의 행복을 꽃펴준 고마운 그 품은 나의 요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인민을 위해 채택되고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그 집행이 완강하며 인민의 웃음으로 총화되는 우리 당 결정. 그것은 인민의 수곤을 풀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스스로 만지무의 덧짐을 떠매고 고난 속에서도 당을 따르는 인민의 신뢰심을 억척같이 지켜가는 불굴의 투쟁이었습니다. 5년의 료정을 더듬어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누가 제일 높이 떠받들리오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부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오직 인민이라는 그 하나의 부름과 있다 있습니다. 인민을 받들어 인민의 요구대로 인민을 위하여.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당. 인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음 세기의 일이라도 오늘로 당겨오는 어머니 우리 당. 간구하고 시련에 찼던 5년의 날과 달들에 사랑하는 인민을 혼심 다해 떠받들어온 우리 당. 그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숭엄히 우러릅니다. 우리 당을 믿고 따르는 인민의 일편단심을 형령의 제일 제부로 간직하시고 인민을 위해 더 거창한 위협들을 과감히 떠매시고 더 지극한 정성을 끝없이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몇십 년도 아닌 불과 5년간에 이루어진 이 기적적인 사변들과 더불어 꿈같이 흘러온 5년 세월 인민은 더 큰 꿈,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았습니다. 인민을 위해 인민을 받들어 형용하는 긍지와 보람을 신성히 떠안으시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인민의 어버이를 모시어
지나온 5년도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날과 달들이었지만 앞으로의 다가올 5년 우리의 내일도 영원한 인민의 세월로 흐를 것입니다.